사실 이렇게 공개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T 화산학 연구소의 에밀리 킴입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며 이걸 공개해도 될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두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후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그리고 함께 준비해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놀라운 진실이에요. 여러분, 잠시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디 끝까지 침착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 토바 화산의 지진계 데이터를 확인하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구실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밀리, 또 밤샜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온 로버트 교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가리켰죠. 교수님, 이 데이터 좀 봐주세요. 토바 화산의 지진 패턴이 후지산과 너무 비슷해요. 특히 이 부분. 말을 잇다 목이 타는 듯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32살의 나이에 MIT에서 화산학 연구를 이끄는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이런 끈질긴 성격 덕분이었죠.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은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지만 동양과 서양의 연구 방식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둘 다 환태평양 화산대에 있으니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 로버트 교수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마치 뭔가가 연결된 것처럼 보여요. 연구에 몰두한 지 벌써 72시간. 피로가 쌓여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불안하게 조여왔습니다. 지진계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다 문득 시계를 보니 할머니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잠깐 쉬었다 올게요. 연구실을 나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제가 지질학자의 길을 걷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들려주시던 백두산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죠.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할머니의 오래된 트렁크를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편지, 그리고 바렌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1942년이라고 적힌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낡은 종이 사이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바닥에 떨어진 건 오래된 지도였어요. 백두산 부근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고 군데군데 한자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글과 일본어가 뒤섞인 글씨체로 백두산의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3월 15일 온천이 뜨거워졌다.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4월 2일 작은 지진이 계속된다.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4월 18일 천지호수에 수온이 올랐다. 이상한 가스 냄새가 난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백두산의 화산 활동을 기록하고 계셨던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최근 제가 연구하던 데이터와 너무나도 흡사한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최근 백두산 관련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백두산 천지 근처에서 발생한 3000회의 미세지진 기록.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할머니의 일기에 적힌 현상들이 현재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테니까요. 할머니의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서둘러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죠. 토바 화산, 후지산, 그리고 이제 백두산까지.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연구하던 화산들의 활동 패턴이 백두산의 과거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직접 확인하고 연구해야 했습니다. 로버트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 휴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쓸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목격한 그 현상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백두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야 할 때라고. 할머니의 기록이 우연히 제 손에 들어온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이게 저의 사명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박민준 박사님의 메시지가 와 있었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차 적응할 겨를도 없이 바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기록한 백두산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행기에서도 내내 데이터를 검토했지만 더 많은 의문만 생겼을 뿐입니다. 에밀리 킴 박사님이시죠? 연구원 로비에서 마주친 박민준 박사는 예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소유자였죠. 네, 반갑습니다. 급하게 연락드려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박민준 박사의 연구실은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가득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진계 데이터와 위성 사진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죠. 이건 박민준 박사가 보여준 그래프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두산 주변 온천수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였어요. 1991년에는 67도였던 온천수 온도가 현재 83도까지 치솟아 있었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화면에는 대기 중 헬륨과 수소가스의 농도 변화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마치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네, 맞습니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생성되는 가스들이에요. 이런 현상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만 나타나죠. 창백해진 얼굴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MIT에서 연구하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때 박민준 박사가 3D 지형도를 띄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천지 서쪽과 북쪽의 지표면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상승과 하강을 불규칙하게 반복하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건 마그마방의 압력 증가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지표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지하의 마그마가 상당한 압력으로 위를 누르고 있다는 증거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에도 비슷한 현상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땅이 부풀어 오른다는 표현으로요. 박 박사님, 제가 가져온 자료들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할머니의 일기장과 제가 MIT에서 연구한 데이터를 내밀었습니다. 박민준 박사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1942년의 기록이군요. 그것도 상당히 상세한.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할머니의 기록과 현재 관측되는 현상이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마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 박사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천지 호수 주변의 지열 분포도였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죠. 마그마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어요. 지난 3개월간의 변화만 봐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이대로라면 백두산 전체가 거대한 압력 밥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실 한켠에 걸린 백두산 사진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저 산 아래에서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할까요? 박민준 박사의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습니다.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죠. 박민준 박사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중국 쪽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이요? 네. 북한 쪽은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중국은 가능하잖아요. 창바이산이라 부르는 백두산 북서쪽 관측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민준 박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의 MIT 경력과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배경이 중국과의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한 듯 했죠. 장웨이 박사를 아시나요? 중국 지질과학원이 네, 작년 화산학 학회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곧바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장웨이 박사의 답장이 왔죠. 화상회의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장웨이 박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학자였지만 눈빛만큼은 호랑이처럼 날카로웠죠. 에밀리 김 박사,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도 최근 관측 데이터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장웨이 박사가 공유한 화면에는 충격적인 이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위성에서 찍은 열화상 사진, 집안 변이 데이터, 가스 농도 측정 결과. 모두 심상치 않은 수치들이었어요.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국 측 관측소에서 측정한 마그마방의 크기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직경이 무려 5km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활화산이 아니에요. 박민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장웨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슈퍼 화산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슈퍼 화산이라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존재였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장웨이 박사의 제안에 박민준 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죠.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자 더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북한 지역의 변화도 위성 데이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 보세요. 3D 모델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칼데라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과거 대폭발로 형성된 함몰 지형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거대한 마그마방이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네, 946년 대폭발 때와 비슷합니다. 장웨이 박사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946년의 폭발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 중 하나였죠. 당시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현재 마그마방의 압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모니터에 띄워진 그래프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박민준 박사의 질문에 장웨이 박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선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검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장웨이 박사의 말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고음이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제 우리가 마주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넘기며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천지 호수의 수온 데이터가 갑자기 튀어 올랐더군요.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박민준 박사가 급하게 제 모니터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천지 호수의 수온이 맞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3도나 상승했어요. 서둘러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웨이 박사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보였죠. 우리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호수 바닥에서 뜨거운 연료가 감지되고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0억 톤. 천지 호수에 담긴 물의 양이었죠. 만약 이 물이 마그마와 만난다면 주전자에 물을 붓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박민준 박사의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20억 톤의 물이 마그마와 만난다면 그 위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장웨이 박사가 새로운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천지 주변 지반에 미세한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한 모습이 보였어요. 만약 이 균열로 물이 스며들어 지하의 마그마와 만난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증기 폭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양의 물과 화산재가 섞여 라하르를 형성할 것이고 그 흐름은 KTX보다도 빠른 속도로 산 아래를 덮치게 될 거란 예측이었습니다. 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경제부처에서 반발이 시작됐죠. 과학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경제적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비대면 회의에서 경제부처 관계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킴 박사님, 한국 경제가 얼마나 민감한 상황인지 아시죠? 이런 불확실한 정보가 퍼지면 답답함에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우려도 이해가 됐죠. 에밀리, 박민준 박사가 차분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데이터뿐이에요. 하지만 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였고 지진계는 미세한 진동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제출할 논문을 수정하기 시작했죠.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모니터 속 데이터들이 점점 더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천지 호수의 수온은 계속해서 상승했고 지반의 균열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에밀리 박사님, 장웨이 박사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일본 후지산 연구팀에서도 비슷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환태평양 화산대 전체가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었죠. 전 지구적 위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이처지의 온라인판에 논문이 게재된 지 불과 3시간 만에 연구실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BBC, CNN, 로이터 통신. 전 세계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이 왔죠. 박민준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은. 화산재 시뮬레이션 결과가 특히 큰 충격을 준 모양입니다. 0.1cm의 화산재로도 항공기가 운항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
1cm만 쌓여도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유엔 재해방지기구에서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떴습니다. USGS의 마이클 브라운 박사, 일본 화산학회의 사토 교수, 그리고 유엔 재해방지기구의 책임자들까지. 긴장된 공기가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이건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사토 교수가 즉각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열도의 화산들도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환태평양 화산대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브라운 박사가 새로운 위성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백두산 주변의 지각 변동이 선명하게 보였죠. 특별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USGS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민준 박사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북한에서 반응이 왔다는 내용이었죠. 국제사회의 압박에 간접적으로나마 정보 공유를 검토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건 정말 말을 끝맺기도 전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죠. 천지에서 새로운 신호가 감지된 겁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장웨이 박사가 갑자기 화상회의에 끼어들었습니다. 창바이산 관측소의 지진계가 미세한 진동을 연속해서 감지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진동의 진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처음이에요. 순식간에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화면 가득 그래프와 수치들이 춤을 췄습니다. 이대로라면 브라운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컴퓨터 모델링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폭발이 일어난다면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치솟아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각국 정부에 즉시 경고를 발령해야 합니다. 유엔 재해방지기구의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이제 이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위기가 된 것입니다. 에밀리 박사, 특별대책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자연은 국경을 모른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수락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백두산이 신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야수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땅 깊은 곳에서 저주파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관측소는 비상태세로 전환하십시오. 브라운 박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백두산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대책위원회가 발족한 지 한 달,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밤낮 없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새로운 예측 모델도 개발됐죠. 하지만 백두산은 우리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상해요. 마그마의 움직임이 박민준 박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3D로 구현된 마그마 이동 경로가 불규칙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죠.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웨이 박사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마그마방이 수축했다 팽창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지진계는 계속해서 미세한 진동을 감지했지만 그 진동의 강도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이걸 보세요. 브라운 박사가 보내온 분석 결과였습니다. USGS의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폭발 확률이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질학적 시간으로 곧 터질 수 있다. 그게 전부라니요? 수백 개의 변수를 입력했지만 컴퓨터는 단 한 줄의 결론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것도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결론을. 내일이 될 수도 수백 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연구실 벽에 붙은 할머니의 일기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문장이 이제야 보였죠. 자연은 인간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는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구의 시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척도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관측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그마의 움직임만 보지 말고 백두산 전체의 호흡을 관찰해야 합니다. 지진계, 가스 분석, 지표 변화, 천지 수온.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봐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가 곧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관측 시스템이 하나둘 제안됐고 기존의 방법들도 재검토되기 시작했죠. 인공위성 궤도도 조정해야겠어요. 지진계 네트워크를 더 조밀하게 구축하면 AI 분석 모델도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백두산의 작은 떨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관찰, 또 관찰뿐이었어요. 에밀리,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박민준 박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네, 이게 최선입니다. 어쩌면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모니터에는 여전히 백두산의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진계는 끊임없이 미세한 진동을 기록했고 가스 분석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수치를 보내왔죠.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글씨가 더 있었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창 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었죠. 자연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청하고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사연은 에밀리 킴 박사의 백두산 연구였습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으로 시작된 게 어떻게 전 세계 과학자들의 협력으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사연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지금도 백두산 아래에서는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20억 톤의 천지 호수물과 마그마가 만나는 순간 한반도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서늘해지네요. 내일이 될 수도 수백 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지금도 백두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 자연의 경이로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죠. 우리 한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은 단순한 화산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에밀리 킴 박사의 말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목소리일지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과학자들이,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사명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 백두산 천지에는 맑은 물이 고요히 담겨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 아래에서는 지구의 거대한 숨결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는 그저 자연의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연구하고 준비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